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개전 초기에 러시아에 빼앗겼던 이 남부 전략 요충지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의 1차 방어선을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부 지역 수복을 위한 대규모 반격 작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 시간 29일 나탈리아 호메니우스크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사령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서 이 러시아 점령지 해방을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공세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이 자국 군대가 헤르손 인근 마을 4곳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냈다라고 CNN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러시아 주둔지와 후방을 겨냥한 작전이 이 대규모 포격과 함께 야간에 시작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의 주요 방향은 프라우디네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프라우디네, 또 노바 드미트리우카 등 마을 4곳을 해방시켰고 러시아의 방어선이 3곳에서 뚫렸다 그러면서 러시아군 상당수가 죽거나 붙잡혔고 또 러시아 군용 차량 다수가 파괴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헤르손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은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약 한 달여 만에 수중에 넣는 데 성공한 곳이죠. 그간 이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반격을 위한 본격적인 작전 개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에 이 헤르손 탈환 작전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최근 2달여 동안에 이 남부 지역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메니우크 대변인은 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러시아군 병참로를 겨냥한 공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적을 약화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러시아군 탄약고가 10개 이상 타격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이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탈환 작전을 보도하면서 러시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수의 부대를 전선에 배치하고 있어서 이 같은 계획이 가능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중과 지상에서 우크라이나군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도 30일 이 우크라이나에 의한 이 헤르손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으로 모스크바가 임명한 관리가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로 도피했다 그러면서 한 소셜미디어 영상에 의하면 러시아군 본부가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즈는 이어서 드니프로강을 가로지르는 1000m 길이의 안토니프스키 다리도 이날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러시아의 보급선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도 이 우크라이나의 남부 진격이 러시아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전략소통관은 미국 시간으로 30일 반격 위협이 임박하니까 러시아는 대응책으로 돈바스 동부의 특정 지역에서 일부 부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 남부 지역 공격은 새로운 게 아니지만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국지적이었다면 이제는 대규모 반격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영국 정보당국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이 남부 지역 탈환을 위해서 포격의 양을 늘린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이 헤르손 탈환 작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더 타임스가 지난 8월 28일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날 러시아 군대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인 헤르손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이 탈환 작전을 한다는 것은 전쟁 6개월에 접어든 시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헤르손은 지난 2월 24일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처음으로 함락한 도시이기도 하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남부, 그 중에서도 크림반도와 연결되어 있는 흑해와 또 아조프 항구를 통제하려던 푸틴의 야심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에 있어서도 이 우크라이나 남부를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러시아군 행각을 저지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의 미래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르손이 만약 우크라이나군에 넘어가게 되면 푸틴의 전략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푸틴의 전략적 목표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더 타임스는 이번 헤르손의 탈환 작전에는 장거리 포병 시스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고 헤르손 지역에는 그다지 많은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탈환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현재 드니프로강의 헤르손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은 수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군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헤르손 지역에 대한 지원 부대를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CNN이 미국 시간으로 30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드니프로강을 지나는 교량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사령부 대변인은 나탈리아 후메니코는 30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드니프로강 좌안에서 지원 병력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중장비가 건너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CNN에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 공격이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타스 통신 등에 이 우크라이나군은 오늘날 미콜라이우하고 또 헤르손 등지에서 세 방향으로 공격을 했지만 우리 군의 적극적인 방어로 큰 피해를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날 교전으로 우크라이나 군인 560명이 숨졌고 탱크 26대, 보병 전투 차량 23대, 지상군 지원용 공격기인 수호이 25 2대 등이 잃었다. 파괴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국방부 등의 보고에 의하면 러시아군의 이런 주장은 완전한 가짜 뉴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파기해 나가 있는 서방의 언론들의 현지 취재 내용을 보더라도 이 러시아 당국의 이런 발표는 현 상황을 면피하려는 그런 가짜 뉴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 러시아군에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달아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국경까지 쫓을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군 집으로 돌아가라.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되찾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고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작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동안 러시아에 빼앗겼던 지역들에 대한 대대적인 또 그리고 본격적인 반격 전략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기와 탄약, 병력 면에서 러시아군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설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동안에 각각 106억 달러, 약 14조 3천억 원, 그리고 25억 달러, 한 3조 4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퍼부었습니다. 미국은 최근에도 불과 며칠 전인데요. 이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한 4조 원의 군사적 지원을 추가로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 영국도 5,400만 파운드, 한 85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기 지원도 게임 체인저가 된 이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를 비롯해가지고 155mm 야포하고 자주포, 탄약 등을 속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첨단 미사일과 보병 전투차, 그리고 무인 항공기, 그러니까 드론을 포함해서 레이더 파괴 미사일 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만 해도 제블린 미사일 1000여 발, 그리고 포탄 수만 발 등이 공급됐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155mm 포탄의 경우에 우크라이나 지원량을 생산 속도가 따라잡지 못해 심각한 재고 부족이 우려될 정도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0일에도 이 믹라이언의 퇴역 호주 육군 소령의 말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남부 공세는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서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런 작전 수행을 위해서 서방 진영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세는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이었던 퇴역한 벤 호지스 중장은 우크라이나인들은 모멘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우크라이나 지지자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구상하는 것을 훨씬 더 실현 가능하게 만들 것이고, 또 러시아의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제거하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수복 작전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반에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반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러시아군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시에 이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을 중심으로 한 이 남부 지역 점령은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이 자포리자 원전에 러시아군이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